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 장관과 차관이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된 4.3 희생자 가운데 일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4.3 단체는 물론 국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대통령이 4.3 유령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4.3 희생자 재심사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고 화해와 상생을 위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임문철 신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4.3 중앙위원회 위원입니다. 김정학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철인 제주 4.3 연구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문성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4.3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돼 수계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4.3 유령제에 대통령 참석이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4.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4.3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장관과 차관이 4.3 희생자 재심사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왜 이런 건지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3 중앙위원을 맡고 있는 임문철 신부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행위이고요. 지금 4.3뿐만 아니라 시대의 조류가 화해와 상생, 국민 통합의 시대 아닙니까?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4.3 재단에서조차도 이제는 4.3의 화해 보고서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이걸 되돌리려고 하는 일부 이데올로기적인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행위라고 밖에는 안 보이고요.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엊그제 일어났던 복지부 파동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장관과 차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면은 4.3에 대해서 이해가 비교적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속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의료보험 체제도 정말 온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됐다가도 하루아침에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직접 이 장관이나 차관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청와대가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가치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압력을 넣고 있다라는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청와대의 몰리해, 4.3에 대한 몰리해뿐만 아니라 그게 통치 철학의 부재, 이런 것이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사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보수단체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청와대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크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성인 변호사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장관과 차관의 발언이 아마도 보수 우익단체에서 제기한 진정 또는 민원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적절치 않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보수 우익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당신들은 4.3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아무런 자기 관련성이 없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이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해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예. 사법부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사안을 장관이나 차관이 민원 형식의 답변으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어떤 사법체계의 혼란까지 초래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임문철 신부님께서 당시 소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심사 기준에 이제 만드는 데도 관여하고 그러셨지만 그 당시 시군의 심사, 도의 심사, 실무위원회 심사, 중앙위원회 심사, 또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지금에 이르러서 다시 그걸 심사하자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그런 결과이죠.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만약에 보수우익 단체에서 제기한 민원에 답변할 게 있다면 안 된다라고 간단하게 회신하면 되지. 그걸 굳이 이래저래 말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보수단체의 민원, 이런 그렇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과 차관이 답변하는 것의 어떤 부적절성, 그리고 어떤 사법적 판단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유철인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에 두 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희생자 선정은 4.3 특별법에 의해서 4.3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모시를 박혀 있기 때문에 이미 위원회가 결정된 사항을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앞에도 말씀 나왔던 거고, 또 한 가지는 매번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건 아닌데 특히 이번에 좀 강력하게 나왔다고 그럴까요? 진정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 차관이 답변할 정도의 이 사안은 결국 현 정권의 국가간 역사관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 이 보수단체에서 계속 이렇게 제기해온 문제인데, 최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그 재심사 발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주도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대응하기가 조금 이렇게 난감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정학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부의 최근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예, 그동안 그 제주는 그 화해와 그 상생의 정신으로 해서 이런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지금 써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이 4.3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또 국무총리 산하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어떤 복지 증전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작년 3월에는 제주 4.3 사건을 그 국가 추념일로 지정을 해서 유가족들이 그 아픈 그런 그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2002년도에 그 제4차 4.3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심의와 설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 제외 대상도 같이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이고로 입증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도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금방 도의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원희룡 기사도 이 4.3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된 그 어쨌든 뉘앙스를 보면 좀 재심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도민사회에서는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도지사 입장에서 4.3 희생자 재심사 발언,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임문철 신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도지사가 이 재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고 하는 크나큰 문제 의식 없이 다만 대통령이 와서 이 국가 친념일을 지정한 데 대해서 활용정점에 이미 좀 완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앞으로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4.3이 워낙 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실 때는 지사님도 정말 그 정제된 표현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분도 이제 법률가시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이미 다 알고 계신 건데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문성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도지사의 발언을 직접 듣지는 못해서 언론에 보도된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재심사 운운하는 발언들은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에도 나왔고 관련 부처에서도 검토를 했던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법률적 한계 등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공론화되지 못했던 사안인데, 제가 유족회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유족회에서도 아마 그 도지사의 발언이 있은 다음 날 아마 그 도청을 방문해서 정확한 그 발언의 취지를 전해 듣고 다음 날 지사께서도 이렇게 다시 발언의 취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관심 사항이고 유족회의 관심 사항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은 아마 없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사실 많은 도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문제인데, 도지사가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임문철 신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올해 4.3 유령제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김정학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좀 전에 제주도의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도지사께서 직접 4.3 희생자 재심사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네, 당시 지사님께서 그 4.3 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님 참석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발언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26일 날 4.3 유족 대표자님들께서 직접 지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사님이 참뜻을 전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당시 그 말씀 내용에도 이러한 재심의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 4.3 유족분이라든지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지사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합심을 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아직까지는 4.3 유령제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 4.3 유령제의 대통령 참석을 위해서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든 좀 풀어보자 하는 취지인 것 같다는 발언인데 유철현 교수님,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대통령 참석을 위해서 이 4.3 희생자 재심사라는 말이 또 이렇게 나올 만큼. 글쎄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진짜로 이 명예가 회복됐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유족들 볼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의 참석 유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자나 또 국장님도 국가 추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가 추념이라는 개념이 조금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즉 법률에 의해서 법정 기념일의 하나로 4.3 희생자 추념일이 돼 있고 또 4.3 희생자 추념일에 대해서 이 별표를 이제 한 45개인가 6개 이제 각종 기념일을 하는데 보면 줄을 달아서 여기서 희생자를 하면 특별법 2조 2항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 자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원회에서 그 법에 따라서 희생자를 결정을 했고 그 희생자를 추념하는 일을 이제 정부가 이 국가 차원에서 법정 기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작년이만 조금 지났지만 3월이었지만요. 작년에는 이 추념일이 그러니까 기념일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과연 될 것인가라는 굉장히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막판에 기념일로 됐고 따라서 작년부터도 유족들은 대통령 참석을 강력하게 원하셨는데 저는 작년에도 추념일까지 그러니까 기념일로 하여튼 지정한 것도 대단한 성과다. 절대 참석 안 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당시 유족회장님 그런 말은 어디 나가서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현실을 볼 때 우리 희망사항만 가지고 해서 괜히 더 아까 지사님의 발언 같이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 말만 땄을 경우에는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참석은 지금 40몇 개인지 각종 기념일에 항상 모든 기념일에 대통령이 참석 안 하거든요. 다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고 물론 이제 기념사든 추념사는 대통령 이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물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경중을 따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꼭 직접 오셔야 이게 의미가 있고 대독을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조금 좀 견해가 좀 다른데요. 우선 그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 문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를 한 것이고 그것이 도민사회에서는 정말 큰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아쉬움은 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공식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서류로 남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데 그것이 국가 추념일로 인해서 이제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보수단체들의 반발들이 있었고, 그래서 추념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란 속에서 특히 희생자가 이미 심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중앙위원회 의결조차도 제대로 안 해준 상태에서 이것이 굉장히 이루어질 것이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은 정부에서 이거 해놓긴 해놨는데 이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니까 이게 정말 겉으로만 그냥 그 마음이 없이 한 것인지 아닌지 아직도 의구심들이 많고 불안한 마음이 많은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면 이런 기대 효과도 있을 수 있죠. 앞으로 이런 우익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무슨 얘기냐, 대통령이 직접 참배한 곳인데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간접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예. 일단 그 이유를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난해 그 법정기념일, 국가추념일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 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상당히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에서 왜 정부가 이 시점에서 또 이렇게 4.3 희생자 재심사 발언 얘기를 꺼내고 논란을 좀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도민사회에서도 이 부분은 참 궁금해하고 있을 건데,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문성인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으면서 법적으로는 희생자 결정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53명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누구도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 위헌을 제기하거나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사담 추념일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성이 큰 문제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참석해서 참배하고 하면 이제 추념일도 지정이 됐고 상당 부분 또 유족들이 응어리진 한도 풀리고 정당성에 부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대통령 참석의 전제 조건으로 이제 일부 보수 우익 단체들이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 기회에 편승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철인 교수께서는 원인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네, 아까 대통령의 참석 여부의 상징성에 대해서 제가 그걸 무시한다는 발언은 아니고, 예. 지금 보수 극우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대통령이 참배를 하고 참석을 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 이제 종식이 이 논쟁의 종식이 될 것 같은 우려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건다랄까요?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또 4.3이 다가오고 과연 올해는 참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논란이 되지만, 더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보수단체가 너무 극우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예. 그러니까 뭐 작년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는 제주도에는 아직도 강정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이 보수단체들이 우경화 정도가 거의 일본을 따라가는 수준으로 지금 예. 나오지 않는가. 이제 그러한 거에 일환에서 항상 제기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예. 보수단체의 우경화 경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정학 국장님, 네. 그 아까 문성인 변호사께서 2009년 헌재 결정에 의해서 그 지금 현재 재심사 논란이 되고 있는 53명, 사실상 법적으로는 이게 결론이 난 문제인데,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자치부 장관 차관 이렇게 계속 재심사 발언을 하고 있고, 의도야 어찌됐든지가 간에 도지사께서도 재심사 관련해서 그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 입장에서 왜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단체에서 우리 4.3 희생자 자격 그런 유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닙니다. 지난 2009년에도 그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한 적이 있고, 예. 이러한 재심이 이런 요구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제주도에서는 그 4.3 특별법 그 제정 취지인 어떤 그 인권 신장이라든지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임문철 신부님, 네. 그 일단 그 4.3 중앙위원회가 이제 법적으로 네. 보장하고 있는 4.3과 관련된 희생자 심사라든지 명예회복 관련된 사업들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인데 네. 정부 장관들도 들어와 있고 네. 민간위원들로도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죠. 이 중앙위원회를 제껴놓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런 식의 재심사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중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자가당착이라고 모순되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네.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에 의해서 통과됐고 공포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문 변호사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신 대로 중앙에는 중앙위원회가 있고 또 그걸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이 또 마련돼 있고 제주도는 또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다 여기가 해야 될 일, 저기가 해야 될 일 해서 모든 것들을 여기서 검증하고 저기서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소위를 열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소위에서 심사 그 실무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또 다수 관련 장관들이 다 참석하고 또 시민단체들도 다 참석하는 이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 지금 이 표로 모셔진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희생자로 선정된 분이고 정부에 의해서 공인된 희생자들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잘못될 수도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행불자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행방불명자라고 해서 희생자라고 했는데 살아계신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지금 우리로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북한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해서 행불자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어디서 살아계신 것이 드러났다 하면 그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재시민이 뭐니 하는 소동을 벌일 필요 없이 그런 사실 확인이 되면 그럼 뭐 본인이 신청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심사소위에서 결정을 하고 올려서 이번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 지금 일부 그 단체에서 주장하는 몇몇 분들은 이제 희생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그런 증거가 있다면 이렇게 그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다시 하고 또 이렇게 도민 사회를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거죠.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새로 하면 이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뭐 그냥 올라가는 건데 이분들이 이렇게 떠드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직접 쓴 글에 나타나는데요. 이게 단순히 몇몇 희생자들을 문제 삼고 그것이 만약에 빼진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최소한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뭐 한 두세 분 되는데 이분들이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살아계시다거나 그들이 주장하는 예를 들면 수기급이다. 아니면 정말 얼토당토안한 얘기지만은 인민군 사단장이 돼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증거를 대라는 거죠. 그렇게 큰 사건인데 증거가 되면 조용히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렇게 부각하는 이유는 이건 일차적인 전술이라는 거죠. 그들이 쓴 글에 보면 지금까지 특별법 무효 소송을 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헌재 소송을 해도 안 돼. 이거 희생자 여기서 행정 소송을 해도 안 돼.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소위 희생자가 잘못됐다. 자기네들 말로 진짜 불량한 말이죠. 불량위패라는 말 자체가 불량한 말인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도민사회에서 그대로 그들의 그 발언이 전파가 되니까 정말 도민들 사회에서도 그러냐? 그럼 이미 사단장까지도 거기 그 위패가 들어있어?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작전이 자기네들 들어맞았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작전은 지금 들어먹히고 있다. 그래서 이 작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희생자 제시 문제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4.3 특별법 심사 자체 전 과정이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진상보고서가 잘못된 것처럼 더 나아가서 4.3 특별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은 워낙 소수고 또 워낙 또 증거가 없는 얘기를 자꾸 떠들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전략을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언론에도 좀 섭섭한 것이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있으면 그냥 받아쓰기로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언론에서 그들의 주장이 옳은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를 조금 좀 금방 조사를 해서 그렇다면은 좀 기사를 크게 쓸 수도 있지만 엇두성토하는 얘기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그 사람들 얘기를 실어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제는 정면으로 좀 이제 부딪혀서 우리 할 얘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도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은. 보수단체의 전략이다. 어쨌든 4.3 특별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4.3 해결을 위해 이뤄놓은 성과들을 흔들기 위한 보수단체의 전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런 전략이라면 제주도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다양성의 사회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4.3 특별법 기본 정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도민 화합을 위해서 또 도민들이 이렇게 한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화해와 상생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노력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 입장에서 최근에 도지사의 그런 발언 자체가 도민사회에서는 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철인 교수께서는 금방 임무철 신부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런 보수단체의 전략,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4.3 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불씨를 더 이렇게 키워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 최근에 이제 그쪽 단체 분을 이제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만이 희생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는 현재 위원회 4.3 위원회에서는 군인과 경찰도 다 지금 희생자로 선정돼 있는 상태인데 또 국가 유공자도 있고요. 근데 아까 임문철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결국 진상조사 보고서가 잘못됐다. 다시 써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희생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증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 4.3 연구소에서 제주 4.3 연구소에서 처음 만든 이제사 말햄수다라는 증언집에 한 기절을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 자체도 상당히 이 군경의 자료도 미흡하고 미국의 비밀문서도 다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증언에 의존을 하게 됐고, 또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말한 사람에게는 사실이지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증언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는 증언집을 낼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사 말햄수다라는 책은 굉장히 초기에 나온 거고, 그걸 이제 4.3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세심한 배려가 안 돼 있고, 또 초기에 첫 번째 증언집이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증언집과는 조금 이제 질적인 차이도 있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희생자 선정은 아까 문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이미 처리가 끝났는데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는 결국 진상조사 보고서까지 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읽었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네, 완전히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최근에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문성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유철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맥락하고 같은 얘기죠. 결국 4.3 특별법의 무력화를 이제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53명에 대해서 재심의하자. 그럼 재심의하면 그 다음엔 또 몇 명에 대해서 재심의하자. 이렇게 하면 그런 요구가 계속 이어진다면 4.3 특별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심의해서
어느 분에 대해서 당신은 희생자에서 제외돼야 되겠소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예. 그 제외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간과 그 비용과 지금 67년이 지난 마당에 그 팩트를 위한 증거 수집이라든가 엄청난 그 개인적인 어려움이 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 4.3 특별법 자체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렵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10몇 분에 대해서 재심의하자. 그 다음은 30몇 분에 대해서 재심의하자. 지금은 54분에 대해서 재심의하자. 예. 이제 좀 있으면 몇 분에 대해서 재심의하자.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희생자 재심사의 어떤 법적인 문제, 뭐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4.3 희생자 결정은 4.3 특별법에 규정된 절차 그리고 심사 기준에 따라서 정부의 관련 장관 그리고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4.3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검토 그리고 뭐 절차를 거쳐서 4.3 희생자가 전부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재심사를 해서 뒤집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이 전개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지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임문철 신부께서 지금 4.3 중앙위원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제가 직접 심사위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저희들이 그 심사할 때는 수많은 증거 자료 미리 기초 그 조사를 다 지방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하고 해서 올라온 자료에 의거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은 그 자료가 그 다음에 중앙전체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각 부 장관들이 참석을 하는 가운데서 이게 인정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재심의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왔던 모든 법적인 절차까지도 이제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존중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법적인 안전성 문제가 제일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들은 특별법의 정신인 화해와 상생, 뭐 인권 존중, 이거 뭐 평화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욱더 더 양극화시키고 또 더 혼란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놓은 이런 그 화해의 그 분위기를 오히려 거꾸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이분들의 활동이 더 커진다면 우리 사회에도 커다란 암적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미 결정된 4.3 희생자를 재심사하려면 이게 민원이 제기되고 재심사를 해달라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성격은 그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만약에 전제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이게 재심사가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과연 지금 법 체계 하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현재 그 특별법을 보면은 제4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희생자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원칙적인 조항이죠. 그다음 12조에 보면은 그 희생자나 유족의 결정에 관해서 의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람은 희생자로 결정이 되지 않거나 또 유족으로 결정이 되지 않거나 이런 분들에 관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재심의해서 희생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특별법 조항 자체로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반적인 행정법규에 관한 논리,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한테 빵을 주는 행위, 뭐 주유소를 허가해 주는 행위 이런 얘기들은 국민한테 기득권, 이익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절차가 잘못돼서 다시 갖고 와라, 취소하겠다. 이거는 대법원의 법리 판례에 따르면은 아주 엄격한 요건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요건이냐 하면 그 당초의 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되고
그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예. 두 가지가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3 희생자 결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와 또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예.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절차에 어떤 하자도 없습니다. 예. 두 번째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느냐. 지금 공익상의 필요는 오히려 이런 논의를 제발 하지 말고 4.3 특별법을 잘 지키자는 게 지금 공익상의 필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건에 비춰봐서도 법리상 직권으로도 재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희생자로 결정해서 지금 한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국가에서 직권으로 재심사해서 넌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이게 시간이 무슨 1개월도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성 또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이미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세 가지 점에서 법리상 지금의 법 체계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과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재심사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강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그 심사 실무위원회라고 예. 이걸 우리 그냥 심사소위라고 바로 줄여서 말해버리는데요. 예. 심사소위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온 것을 이제 저런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예. 근데 간담회에서는 이건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게 뭐 하고 싶으면 자료를 제출해라.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구체적이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있느냐. 그건 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뭐 우리 실무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할 거고 지원단에서도 조사를 할 거고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심사소위에 내면 심사소위에서 또 다 전문가들입니다. 또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 정말로 이게 그런다고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 주장하는 사람을 직접 불러서 의견도 들어볼 수 있다. 이건 재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남북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저쪽의 정보도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규정이거든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건 재심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명백하다면 그럼 다시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풀려나갈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선 도민사회가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법적인 틀 내에서 새롭고 명백한 증거,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시되지 않으면 희생자 재심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중앙정부에서 특히 행정자치부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내용을 이미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시도가 있었고 한번 정리된 사안인데 또다시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나오는 이유가 뭐 새삼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우리 도민사회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은 그냥 막연한 정보인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가 추념일로 제정을 했을 때 거기 엄청난 반대 운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뭐 국무총리가 그 다음에 바로 4.3 기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또 엉뚱한 발언도 하고 그것도 다 배경이 똑같은 겁니다. 하지 말아라는 거죠. 국가 추념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때 이거는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제주도 지역사회 여론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하면서 대신 그쪽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이야기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또
또 1년이 지나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니까 대답이 궁해지니까 그러면 그거를 행정부에다가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자신들이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표정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곤혹스러워 하는 거죠. 자기들로서는 또 청와대의 지시를 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고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청와대 분위기는 대통령이 못 내려간다 이러니까 행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국가 추념일로 제정해 놓은 것을 대통령이 참석으로 어떤 활용 점정이라고 표현을 자꾸 하는데 이게 마무리 짓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그 마음은 제가 압니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으로써 그들의 바람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대통령도 이미 다 참석하고 끝난 문제다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주도의 분위기로서는 또 그렇게 바람대로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보다도 청와대 참모진들이 너무 잘못 짚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몇 년간 계속될 겁니다. 이 정권이 있는 한. 예. 어쨌든 4.3 희생자 재심사라는 문제가 지금 4.3 특별법의 규정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이게 정부에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쉽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재심사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도 4.3 특별법 규정을 좀 명백히 좀 이렇게 분석해보고 과연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의 논란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제주도 입장에서도 뭔가 좀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문 변호사님과 그 신부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4.3 특별법의 그 재심의 조항은 있습니다. 예. 이 희생자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 또는 유족이 그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근데 그 우리가 그 지난 2005년에 실시된 그 4.3 중앙위원회 회의 시에 어떤 그 새로운 자료나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다시 심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새로운 자료라든지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되는 이런 경우로 한정된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 내용이고 또 모든 권한은 국가의 4.3 중앙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새롭고 명백한 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자꾸 이 재심사 발언을 하니까 도민 사회도 혼란스럽고 이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특히 이제 이념 갈등 구도가 또 이렇게 커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제주도 입장에서도 뭔가 좀 분명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제주도에 걱정되는 부분은요. 제주도는 또 어차피 국가의 지원도 많이 따내서 또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도 따내고 싶고 그래서 제주도 지역의 발전을 기하고 싶은 이런 당연한 바람이겠죠. 근데 그것을 바트제로 뭐 이걸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 4.3은 이런 행정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행정부의 입장을 보면 대통령이 가면 뭐 보따리 들고 갈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큰 보따리를 할지라도 이 4.3 명령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거기서 조금 양보한다든지 뭐 이렇게 흥정의 대상은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도정에서 중앙정부에다가 명백하게 표현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저 중앙 이야기로는 중앙의 행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네들 주변의 그 4.3에 대한 분위기와 제주도 지역사회의 4.3 분위기가 너무 틀리다는 겁니다. 그거 자기네들이 알아야 돼요. 제주도 사람들이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몇십 년 동안 한 매체 이 속에서 살아오면서 어떻게 얻어낸 특별법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된 것인지 이걸 중앙 사람들은 거의 뭐 별 인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제주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뭐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보수단체에서 계속 4.3 희생자 재심사 발언을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중앙정부까지도 행정자치부 장관 차관 이렇게 계속 재심사 발언을 하면서 이념 갈등으로 자꾸 이 4.3 문제를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잘 마무리되지 않고 잘 해결되지 않고 이념 갈등 구도로 계속 확산될 경우에 우려되는 점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또 도민사회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4.3 희생자 재심사 발언의 여파가 4.3을 둘러싼 이념 갈등, 이념 대립으로 끌고 가는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 어떤 걸 좀 들 수 있겠습니까? 유철인 교수님. 예, 그 이념 갈등은 사실은 특별법을 제정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냥 일단 봉합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북한이 대치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여전히 불씨로는 남아 있는데 우선 평화기념관을 가면 제1관에 이제 백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4.3에 대해서 성격을 규정하지 못하고 또 아직 세우지도 못하고 누워 있다. 그러니까 4.3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평화기념관에서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비교되는 5.18의 경우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딱 그 5.18의 성격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되어 있는데 지금 4.3의 경우에는 아까 추념일이 됐지만 희생자 추념일이지 4.3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은 기념일이거든요. 예. 결국 희생자를 추념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까지도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4.3의 성격을 진상조사 보고서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지만 양민 학살에 초점을 맞춘 즉 4.3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당시 고건 중앙위원장께서도 이건 역사에 맡긴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살아있고 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거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다시 들고 나면 다시 처음에 4.3 특별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되는 걸로 해가지고 또 소모 논쟁이 됐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군인 경찰도 이제 희생자로 결정이 위원회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신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91명, 군인이 28명이 나도 4.3 희생자요라고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저도 이제 그 제주 4.3위원회 백서에 나온 자료 제가 뭐 중앙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면은 법제처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군인과 경찰도 희생자로 볼 수 있는지. 예. 근데 법제처에서 회신이 오기를 그때 무고하게 주민만 희생된 게 아니라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도 희생됐다. 이 사람들이 해방 전후 혼란한 이제 이데올로기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4.3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법제처의 회신을 받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희생자로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제 임시무진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희생자를 하자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군인 경찰의 문제도 예를 들면 법제처에도 문의해서 이 4.3 특별법이 원래 제정된 취지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희생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희생자의 범위 또는 기준이라든지 이미 헌법재판소나 중앙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 또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황에서 제3자가 아무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에 이제 불을 지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임 신부님도 그동안에 이제 4.3 단체나 또 도민사회가 거의 무시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주무부서인 장 차관이 행자부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사실 조심스러운 거는 아까 임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도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서는 그분들 달래기도 필요한 입장이고 물론 내세운 건 사회통합인데 그게 이제 누구를 위한 사회통합이고 어디를 위한 사회통합인지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정도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렇게 심각하게까지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보수단체의 그런 의도가 좀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4.3 국가 추념일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보수단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 어쨌든 국가 추념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락이 됐는데 또 올해 들어서 4.3 희생자 재심사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념 구도로 지금 이념 갈등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무시 전략, 무시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취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보수단체의 이런 4.3 흔들기와 관련해서 도민사회가 어떤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문성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제 측에서 뭐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뭐 지금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족회에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뭐 처벌이나 또는 무슨 국가적 차원의 배상보다는 화합과 상생 이런 측면에 사실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또 경우회하고 또 이렇게 또 화해도 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갈등이 사회에 계속 남아있고 계속 격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념 논쟁이 또 벌어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 뭐 이 시대에 이념 논쟁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때도 아니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한테 정말 호소하고 싶은 거는 정말 마음을 열고 특별법의 취지를 좀 받아들여서 좀 이런 화해와 상생이라는 기치하에 이렇게 좀 악수를 하고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갈등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뭐 다수결로 통과된 법안도 아니고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 아닙니까? 그걸 지금에 와서 다시 그 절차에 따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하자, 진상조사 보고서 가짜다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결과가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임문철 씨, 최근에 그 심사 소위의 그 회의석상에서 박재승 소위 위원장님께서 행정부 측에다가 강하게 권고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뭐 좀 예를 들면 이제 속된 얘기를 하면 당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당근 하나 좀 줍시다 이거죠. 그때 박재승 위원장은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근 줬다고 해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별법의 정신 화해와 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강력하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보고 양보하라고 할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공감한 부분이고요. 저는 아까 문 변호사님께서 이제 경우회와 유족회의 그 화해 상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거는 그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법적인 절차,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가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도민사회에 파급이 되고 평화공원이 이루어지고 추모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세계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과거사 해결 사례입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업적을 지금 어느 쪽에서는 자꾸 훼손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면 대응하는 것은 사실 더 큰 소리가 나게 만들고 불꽃이 튀게 만들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장하는 건 그냥 정말 내버려 두자. 그 대신 경우회와 유족회의 그 화합 분위기를 좀 더 확산시켜 나가자. 지금 경우회와 유족뿐만 아니라 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해나가고 함께하는 공동사업들도 더 많이 해나가고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학위의 영묘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알고 정말 감동을 했는데요. 학위에서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면서 일제 순사들한테 탄압받아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지도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방 이후 공간에.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우리나라 경찰의 군경에 의해서 또 그렇게 탄압을 받아. 이 학이라는 동네가 그 출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연좌제에 걸릴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 이름도 바꿨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래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거기에는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다가 희생되신 분, 4.3 사건 때 희생되신 분, 군경으로 희생되신 분, 또 심지어는 파월 장병 중에 또 그 희생되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다 한 자리에, 다 학예 출신으로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추념하고 공동으로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례들이 이 제주 지역 내에서 감동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왜 정말 그 원수끼리 지내던 가해자, 피해자 이런 집안들끼리도 서로 혼사를 맺고 잘 살아가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많이 발굴하고 홍보하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평화 정신이 결국은 크게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화해와 상생의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물론 뭐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도 봐야 되고 또 4.3 유령제의 대통령 참석도 성사시켜야 되는 뭐 하여튼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이렇게 희생자 재심사 발언을 계속하면서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 이런 보수단체와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신지 제주도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걸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도에서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도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화해와 상생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아까 임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4.3 해결 과정은 이 국내외적으로도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4.3 평화 기념관이 있는데요. 지금 연 20만 명 이상이 지금 다녀가는 역사적인 참상의 교훈으로 지금 하는 그 다크 투어리즘의 어떤 성지가 되고 지금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 체육대회에서 우리 4.3 유족회와 경호회 대표가 합동으로 성화봉송도 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도 이념 갈등 극복의 모범 사례로 이렇게 발표가 된 적도 있고요. 특히 4.3 유족들이 먼저 용서를 했습니다. 또 유족들이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손을 맞잡는 것이 지금까지 얼었던 그런 단단한 얼음이 녹아서 이 해병이 봄도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화해와 상생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할 거고요. 또 평화의 섬 하면 제주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국내외에 홍보도 하고 많이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 해결을 위한 과제 참 많고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 요 문제를 가지고 4.3 해결 과제를 좀 풀어봤으면 하는데 뭐 한간에 도는 얘기처럼 과연 4.3 희생자 재심사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걸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 이게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결과보다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념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4.3을 화해와 상생의 그런 모범적인 과거사 해결의 사례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통해서 4.3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문철 신부님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아까 초반에 복지부 파동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부가 집도끼를 잡기 위해서 이 일부 단체들의 사삼에 관한 왜곡된 주장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현실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재승 위원장님 말씀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인권 의식이 있고 민주 의식이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에 제주도에 와서 그 희생자들 앞에서 고개 숙여서 참배를 했다면,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들도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을 먼저 하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가치관을 좀 함께 나눠줘야지, 그걸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 표나 의식하고 이런 얄팍한 계산 가지고는 이 문제가 설사 대통령이 참석한다 하더라도 그 상징성으로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지 여전히 불씨는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청와대 참모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정말로 추구하고자 하는 화해 상승과 평화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국정 철학에도 정말 보탬이 되는 것인지를 좀 공유를 하고 대통령에게 그런 정보 보고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안 와도 좋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문성인 변호사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 법에 보면 한번 이런 조항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부는 4.3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서 묘역의 조성이나 공원의 건립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했으니까 주체는 정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 위령 묘역에 그 기관의 대표인 대통령이 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재심사 문제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고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맞지요. 물론 이제 유족회도 마찬가지지만 도민사회에서 대통령 참석을 요구해야 되겠지만, 물론 대통령 참석 자체가 4.3 해결이 본질은 아니죠. 그렇지만 작년에 추념일이 지정이 되고 했으니 차제에 오셔서 평화공원도 참배하고 이렇게 한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주도에도 바라고 싶은 게 좀 강력하게 그런 도민사회 분위기를 좀 전달했으면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예. 유철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제주도민들의 정서 또는 유족들의 바람이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이 돼서 스스로 결심하셔야 될 물이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따라야 좋습니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김정학 국장님, 어쨌든 원희룡 지사도 상당히 위령제의 대통령의 참석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참석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올해가 지금 67주인데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예, 지난 1월 27일 날 세계 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을 이뤄나가고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번 올해 4.3 추념일에 대통령님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님께서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8월에 4.3 평화공원에 오셔서 직접 참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4.3 사건 추모 기념일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에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외국 순방 후에 국장이 바쁘셔서 못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3 사건을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우리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때 임기 중에는 반드시 이 4.3 희생자 추념식에 꼭 참석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혹시 올해 4.3 유령제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 지금 보수단체가 제기하는 이런 어떤 이념 갈등, 이념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제스처라도 아니면 립 서비스라도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공인으로서 국가의 최고 수반으로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일부 지금까지 해왔던 식대로 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 강도는 훨씬 약해질 수밖에 없고 효과도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의 참석이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4.3 유령제에 올해 4.3 유령제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면 그동안 불거졌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현재 보수단체에서 이렇게 계속 재심사 문제를 계속 이렇게 제기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련된 발언들을 계속 할 경우에 과연 이제 올해 4.3 유령제에 대통령 참석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문성인 변호사님? 글쎄, 뭐 그 전망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근데 다만 네. 제가 이렇게 출연한 김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민이 겪은 4.3하고 외부에서 볼 때의 4.3하고는 많이 정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버지가 안겨져서 엄마 혼자 애를 평생 키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을 지금 그 당시에 유족분들도 나이가 지금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대통령이 와서 추념일도 지정됐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런 절실한 마음을 좀 가져달라는 것이죠. 자기들 기준에 또 자기들 가치관에 안 맞다는 일부 사람들의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이 4.3이 제주 4.3이 보수단체에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이념 갈등, 이념 대립이 아니라 정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민사회에서 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 말씀씩 좀 들었으면 합니다.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이문철 신부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이런 정책과 도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도지사도 발표를 했죠. 제안을 했죠. 지난번 임시로 MB 정권 들어서서 중단돼 버린 사랑의 감귤 보내기 운동 이런 것도 좀 재개했으면 좋겠다. 좀 훌륭한 얘기죠. 그리고 그 한라산, 백두산 함께 공동 조사도 하고 보존 활동도 해보자. 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제 이런 뭐 크루즈 여행도 다 좋은 얘기고. 그래서 4.3이라는 이것을 제주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국화돼야 되고 세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4.3 재단에서 그 4.3 평화상을 제정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발굴하고 포상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하는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도에서도 그렇고 재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유족회에서도 그렇고 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건 4.3이 아픔이 단순히 용서받았다,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얘기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치유되는 것보다도 정말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학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제주 4.3 사건은 이제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제주 4.3은 이러한 건 낡은 그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현재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주는 그 4.3의 아픔을 딛고 국내외 1,200만 명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지금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 4.3이 이념적인 문제로 대립되지 않고 어떤 유족들의 아픔을 좀 보듬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를 찾아가지고 희망찬 새 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유철인 교수님 오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법정 기념일이 됐기 때문에 4.3의 전국화를 할 수 있는 시초 계기가 됐는데요. 4.3의 전국화는 저는 우선은 4.3 교육이다. 근데 물론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까지 다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봐서는 특별법 제정의 취지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전 국민이 또는 청와대가 또는 지금 주장하시는 분까지도 이해할 만큼 쉽게 또 알기 쉽게 조그만 내용이라도 교육을 시키면 그것이 더 길게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문성유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결국 앞서 말한 분들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유 교수님 말한 그 토대가 되려면 결국 그 팩트가 되는 진상조사 보고서가 좀 더 보완이 되고 좀 더 이제 사실에 가깝게 근접하려는 노력이 아마 같이 동반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걸 토대로 뭐 교육 자료를 만들고 평화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마 그 부분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4.3 희생자 재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또다시 이념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67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념 대립은 여전히 커다란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4.3 해결의 대원칙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입니다. 4.3 67주기를 맞는 올해에는 이 원칙에 따라 이념 갈등을 해결하는 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